네, 이어서 오전장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흥미리지점의 김정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승 특징주 동양 알아보겠습니다. 동양그룹주가 삼척발전소 수주 소식에 지금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동양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동양을 비롯해서 동양시멘트 등등 모두 동양 계열 관련주들 상한 제한폭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양도 역시 현재 180원 상한가 제한폭까지 오르면 1390원의 가격 갭상승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자 선정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에 성공을 해주었는데 일단 지난 한 8, 9개월간에 걸친 가격의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최근 들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 호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그리고 모멘텀의 강도면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1,800원 정도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1,500원 정도 수준부터가 지난 2012년 작년도 3월 이전에 매물벽에 진입되는 그러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그 악성 매물의 소화, 기간 조정 측면에서 볼 때 1,500원의 가격 수준에 진입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여파는 1,800원에서 2,000원 정도 수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한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입니다. 현재 3% 오르며 11만 9,50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택배업체가 전반적으로 택배 단가 인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한진 역시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구조조정 향후 그로 인한 자산 가치의 향상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추세가 꾸준히 정배열 기조로 이어가던 동종목의 경우 현재로선 직전 고점 수준인 12만 원에 근접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와 같은 가격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2만 원을 넘어서 현재로서는 14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당일 가격 지지선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상승 기조의 어떤 그 이탈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오늘 내일로서는 일단 11만 5천 원의 가격의 지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루멘스입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와 더불어 LED 조명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멘스 4.7% 강세 보이며 8,000원에 근접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백열 등에 대한 중국, 유럽, 미국 등의 판매 규제에 따른 수혜가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일에 이어서 현재 4%, 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직전 고점에 돌입되는 모습입니다. 작년 11월 중하순경에 기록했던 8,000원대에서 8,500원의 매물 저항층에 현재 다시 진입이 되는 흐름인데 8,500원의 가격 수준은 지난해 싼 고점으로 인해서 매물 부담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가격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300~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제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 보강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나 그때까지는 일단 적어도 제한적으로 8,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1차적인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여부를 다시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나 어쨌든 LED 조명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존하는 만큼 중기 상승 국면으로 보시고 현재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관점이 현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하락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건설주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올해 또 보자면 해외에서의 수주가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그 건설 대형주 간에도 희비가 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 간은 체감이 확실히 여실히 지금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림산업이 강보합을 보이는 데 비해 현재 GS건설과 그리고 현대건설은 다소 약세 기조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향후 전망이 나오곤 있지만은 일단 올해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담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현재 상존하는 만큼 투자 심리상 다소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반등 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현재 2% 남짓 하락한 7만 40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적인 단기 흐름은 좀
이탈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적어도 가격상 60일 이동 평균선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68,000원 정도 수준까지 하방이 좀 더 열려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아직까지는 좀 주후반까지는 좀 미뤄서 봐야 되지 않겠냐,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나 오늘 내일 중에 71,000원의 가격 수준이 돌파되면서 지지가 된 채 종가 마감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21선 돌파, 즉 72,300원의 가격 돌파 이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택입니다. 심택은 전일 대비 1.75% 하락한 8,990원의 가격 흐름을 보이며 반등의 실마리가 다소 보였던 지난 금요일의 흐름과는 달리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IT 대기업들의 반도체 장비 수요에 대한 부진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향후 실적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을 다소 억제이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 현재 주가 흐름 별로 좋지 못한데요. 이제 심택 역시도 현재 최근 들어 기관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 전환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격 마디, 즉 9,000원이라는 가격 마디를 전후로 해서 다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강한 반등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상 9,300원의 가격을 대량 거래 수반되며 돌파가 되어야만 반등 전환 여부가 좀 짐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9,300원의 대량 거래 돌파 이후의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회밀리 지점의 김정한 부장과 함께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